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름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름관 사용 팁이랄까? 약간 그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주름관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자, 요게 가장 많이 이제 매립에서 사용하는 1m짜리 15배관이에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갖고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건 얼마 전부터 갖고 다녀요. 요거는 80cm고요. 이 친구는 70cm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주 짧은 15mm 배관도 있어요. 자, 얘는 이제 벽걸이에서 사용하는 주름관이고요. 얘만 이제 미리수가 좀 틀린데 9mm 배관이에요. 얘를 저는 아주 많이 사용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배관 중에는 가장 길게 나오는 길이에요. 5m짜리 주름관이고, 그 외에도 자, 얘는 1.5m고요. 그리고 이 외에 판매되고 있는 길이수들이 1.2m, 2m, 3m, 4m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길이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이게 다 가지고 다니다 보면 쓸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얘네들을 제가 활용하는지 조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주름관을 왜 쓰는지, 요게 어디에 쓰면 좋은지, 이런 주름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얘는 잘 휘어요. 잘 휘고 잘 복원이 되기 때문에 좀 왜 작업하기 힘든 구간, 그런 데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특히나 얘 성질을 잘 알지 못하고 그거를 작업에 적용을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름관의 단점이 일반 배관보다 내경이 좀 작아져요. 이렇게 스파이럴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부터 내경 자체가 조금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15mm 배관 기준으로 해서 12mm 배관 정도의 내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사용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실 때는 좀 아무래도 내가 작업에 난이도가 있어서 배관이 꺾여서 내경 확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주름관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매립 현장일 거예요, 요즘에. 저도 뭐 제 현장에서도 많이 쓰고, 다른 기사님들이 작업해 놓은 현장을 가봐도 뭐 주름관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을 하는데,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가 매립 배관에 설치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게 매립함 카바, 실외기실에서도 매립함 카바를 닫아야 되고, 스탠드 뒤쪽에도 매립함 카바를 닫아줘야 돼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그 구멍 하나를 통해서 배관이 나와야 되는데, 가뜩이나 좁은 그 안에서 우리가 배관을 이리저리 꺾어서 밴딩을 하고 그 구멍을 통과해서 나온 후에 다시 스탠드 배관으로 들어가기까지 일반 배관으로 스프링을 넣고 작업을 잘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잘할 수도 있는데 진짜 실력 좋은 기사님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하다 보니 주름관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왕 그렇게 조금 내경이 좁아진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얘네도, 자, 카메라를 좀 앞으로 당겨서 한번 봐주시면, 얘네도 급격하게 꺾이면 내경이 엄청 작아져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얘는 이렇게 주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마 거의 막혀 있을 거예요. 제가 끝에서 한번 불어볼게요. 공기가 얼마나 빠지는지 한번. 저도 이런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압은 없는데 더 접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펴놓고 한번 또 불어볼게요. 네, 확실히 느낌이 틀려요. 얘도 사용할 때는 너무 급격하게 과도하게는 꺾어주시면 안 돼요. 얘도 이렇게 데미지가 한번 들어가면 잘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유념을 하고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
벽걸이는 정말 유용하거든요. 여러분이 스프링 조그만 거 갖고 이렇게 조금씩, 이게 일반 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는 거예요. 스프링을 넣어놓고 막 이렇게 조금 넣어갖고 이걸 동그랗게 잡는데, 얘는 이제 한 번 잡았던 거랑 여기가 이미 데미지가 약간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벽걸이 배관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모양을 내갖고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얘로 하면 그냥 편해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해면 잡혀요. 근데 일반 배관으로는 막 접히고 좁아지고 하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매립에서 아무래도. 잘만 활용하면 작업도 편하고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건데, 매립에서 사용할 때 항상 그런 점에 유념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유용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슬리브 구조에 이제 설치를 가시면, 슬리브가 뭐냐면 플라스틱 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을 통해서 배관을 집어넣고 연결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게 보통 이제 옛날 아파트에 많은데, 거실에서 저 베란다까지가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실외기실이 보통 이렇게 쭉 일자로 가 있지 않고 중간에 꺾여서 90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들어가자마자부터 이렇게 꺾이는 구조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저희가 일반 배관을 넣고 막 쑤시다 보면 진짜 힘들고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배관 자체가 너무 얇아갖고 심지어는 보온재를 끼면은 아예 안 들어가는 그런 배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작업을 하실 때 이제 길게 나오는 이런 5m나 4m, 3m 이런 주름관을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주름관이 배관에 상당히 긴 구간을 차지하면 그만큼 압력이 일반 배관으로 있는 구간과는 틀리기 때문에 아주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필요한 구간만 사용을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제가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AS라든지 뭐 위치 변경 같은 거를 가게 되면 이 주름관들이 아주 유용할 경우가 많아요. 배관이 끝에가 이미 딱딱하게 경화가 많이 돼 있어서 거기서 위치를 바꿔줘야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이런 주름관을 적용을 하고 다시 일반 배관으로 용접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트윈원 설치 갔는데 천정으로, 일반 가정용인데 천정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천정에서 나와서 어떤 베란다를 통과해서 뭐 하수관 같은 걸 통과해서 밖에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을 새로 깔아줘야 되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 이 통과가 너무 힘들어서 그 앞에까지 제가 배관을 깔고 거기서 끊어서 주름관 요만큼 이용해 갖고 연결해 준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사용하시면 되게 유용합니다. 편하고. 오늘 주름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 아마 분명히 현장에서 저보다 활용을 잘 하시는 선배님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말고도 분명히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좋은 방법 아시는 분들은 또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이제 초보기사님들 주름관 활용하실 때 오늘 알려드린 거, 그런 거 이제 잘 생각하셔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난 줄 아셨죠? 이게 또 제가 올려놓고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게 뭔지 아마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자, 이게 조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15부터 6mm까지 이제 하나씩 다 저는 갖고 다니고요. 차에다가 이제 갖고 다녀요. 제가 이걸 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요 9mm랑 6mm는 벽걸이에서 이게 잘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12mm,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이 12mm, 15mm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 주로 배관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조인할 때 잘못 조이면 비틀려요. 비틀려서 완전히 접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에어컨을 제가 받아서 잘라내고 이걸 용접해 준 적도 있고,
또 제가 하다가 비틀려서 잘라내고 용접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품인데 이게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있는지 모를 때는 옛날에 중고에서 이걸 잘라갖고 쓰신 분들도 있어요. 고액집에서 이제 수리 비슷하게 해주면서. 네. 근데 이게 자재상에 파니깐요. 근처 자재상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이거 아주 유용합니다. 네. 조인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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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